다만 현재 보유 중이신 소유주라면 급하게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구도심 재개발 부분이 여태까지 판교라던가 위례 혹은 분당 재건축에 밀려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기대만큼은 받지 못했었던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남 초기 재개발 구역들을 분석을 좀 하면서 한 두세 편에 걸쳐서 이 각각 구역들에 대한 투자 수익성 분석해 볼 거고요. 또 앞으로 성남시 구도심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함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별 구역 분석에 앞서서 성남 구도심 전체 지도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성남시의 탄생 자체가 예전 청계천 난민분들을 그때 당시 경기도 광주시였던 이 지역에다가 남한산성자락을 따라서 20평 남짓의 토지들로 강제로 집단 이주시키면서 발생한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언덕고개, 굉장히 경사도 가파른 지역들이 많고요. 또 평수를 20평 남짓으로 너무 작게 쪼개다 보니까 과거 서울에서 저밀도 지구들 재건축 재개발이 됐음에도 이 지역은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많이 이제 소외됐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판교나 위례 등의 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의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몇천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할 정도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면 이제는 손만 대도 사실 아파트만 지어놔도 위례 정도 수준의 가격은 형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정말로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많은 정비구역이 한 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기만 한다면 거의 판교급의 인구 가구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기반시설이라던가 특히나 이 지역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교통 부분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2020년대 들어오면서 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었죠. 2020년도에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 그리고 태평 3구역, 상대원 3구역, 신흥 3구역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기존에 동의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사업이 지지부진했었던 몇 개 구역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세대 규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주를 떠나게 되면 전세난이라던가 여러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환정비 방식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 먼저 진행을 시키고, 또 2단계로는 태평 3구역과 신흥 3구역을 진행을 시키면서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하나씩 대단지 아파트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짜고 있다. 자, 그래서 1단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흥 1구역 그리고 수진 1구역 진행 상황을 보면요, 두 구역 다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시공사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이주 계획 스케줄 잡히겠죠. 그리고 2주 시간 거쳐서 진행이 되면서 철거 스케줄 잡힐 거고요. 그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 및 일반 분양 스케줄까지 잡히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구역 면적이 정말 넓습니다. 이 성남시 구역들 전체적으로 구역 면적 자체가 거의 최소 4,000급, 4,000세대급, 5,000세대급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어졌을 때의 그 파괴력이 상당히 강하겠죠. 또 성남시에서 새로 수립한 정비 기본계획 안에서 허용 용적률로 265%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특히나 서울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과 견주어도 크게 손색 없는 정도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기존의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분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정말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물건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한 20평 정도의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매물들 금액대들이 평당 한 4,000대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세를 보통 한 1억 중반대, 좀 작으면 한 1억 정도 끼고서 매입을 하실 수가 있겠으니까 보통은 매매가 7억, 8억대 수준에서 전세 자금 빼고서 한 6, 7억대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 정비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이 전반적인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집값 상승의 효과가 굉장히 도드라진 측면이 좀 있다. 성남 구도심이 이렇게 있으면 판교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선호도 높은 신도시들의 신축 아파트 값을 성남 가격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금액대도 상당히 높게 올라갔고, 또 거기다가 지어놨을 때의 기대되는 상승률도 이런 신도시들과 견주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커졌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을 265%까지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미 입주권 상태인 물건 또한 가격대가 이 평당 한 평에 대한 토지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금액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고, 다만 옆에 있는 구역들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 예상치를 봤을 때 전용 5구짜리가 6억 3천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전용 8사짜리가 8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입주권들 금액대들을 보면 평당 한 4천 정도는 호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7, 8억 정도 선에서 매물을 잡아서, 이게 평가는 사실은 한 4억대 초반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4억대 초반 정도 제외하면 한 2억 남짓 정도는 추가 분담금 납부를 하셔야 될 텐데, 전용 5구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5년에서 10년 정도 예상하고 들어갔을 때 전용 5구짜리를 받기 위해서 내가 9억에서 10억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해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입주권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 현재 입주권을 접근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과도한 가격까지 상승을 한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실 분들은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가격 수준까지는 온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구역별 데이터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용도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봤을 때 상대형 3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면적이 2종과 3종 위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 준주거가 포함이 되면서 30만 제곱미터면 거의 9만 평 정도, 굉장히 거대한 면적이죠. 그리고 수진 1구역이라던가 신흥 1구역도 결코 작지 않은 면적입니다. 4,000세대급 혹은 5,000세대급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면적이면서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3종이다 보면 내가 상한 용적률까지 대부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특이한 것이 중2구역인데 여기는 일반 재개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정비법으로 봤을 때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업지역이라던가 준공업지역 같은 비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면서 지어놨을 때 훨씬 더 많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 예상되는 것이 한 800% 정도 용적률이 예상이 되는데, 주상복합이라던가 오피스텔 같은 복합시설 개발 목적으로 도시환경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태평 3구역 같은 경우에도 3종 일반 주거지역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 신축급 아파트들의 현재 금액대들을 한번 보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이 아파트가 2022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2년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용 8사짜리 최고가 찍었을 때는 12억대까지 갔지만 8억대까지 거래는 된 것 같지만 아무래도 8억 선까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한 10억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워낙에 유명하죠. 그 세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4,000세대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도 14억대까지도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한 10억에서 11억 혹은 12억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산성역 푸르지오 2023년에 지어졌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아파트입니다. 한 10억 선에서 최근 아주 낮은 가격에서 거래는 됐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서 여기 역시도 한 10억에서 11억 정도가 거래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개별 조합원 통계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상대형 3구역이 구역 면적이 가장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원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단독 조합원과 다세대 지분 조합원 분들의 숫자를 합치면 거의 한 4,600세대 정도, 물론 이제 건축물 대장상으로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조합원 명부가 나와야 정확하게 이 조합원 숫자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4,600세대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계신 구역입니다. 그리고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가장 먼저 1단계로 진행되는 구역들인데, 수진 1구역만 보더라도 한 3천여 세대 분들의 조합원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합원 분 플러스 한 2천여 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분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신흥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여 세대 정도 조합원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나머지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비율을 보시면 대부분 다 단독 조합원 분들이세요. 이 대부분의 단독 조합원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20평 정도로 쪼개진 땅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반대가 나온다거나 이런 예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20평 가지고는 최소 3필지 정도는 합쳐야 그래도 신축행위가 가능한 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입주권으로 받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후도 부분을 봤을 때는요, 노후도는 안 찬 구역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쨌든 기존 정비법상의 재개발로 추진을 했을 때 노후 30년 기준으로 해서 67% 이상의 노후도가 충족을 하면 재개발로서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을 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노후도는 아주 차고 넘치죠. 그렇다 보니까 아예 정비계획안을 지정을 해서 LH와 함께 시행하는 형태로 끌고 가고 있겠죠. 또 조합원 인당 평균 필지 면적을 봤을 때는 중 2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개별 필지 면적이 굉장히 크지만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밀조밀합니다. 대부분 다 20평 초반대고 상대형 3구역만 거기가 이제 2종 중에서 한 60평 정도 되는 토지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땅만 한 40평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이유는 구역 지정 요건과 또 동의가 얼마나 나올까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이미 2단계는 다 건너뛰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들의 평균 용적률을 봤을 때 이 용적률을 왜 보냐면 지금 지어진 용적률 대비해서 위로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걸 바로 곧 사업성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용적률을 빼보면 모든 중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에 위치한 모든 구역이 사실은 120, 30% 수준에서 용적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지금 허용 용적률만 265%를 적용을 받았는데 곱하기 2를 해야겠죠. 2배만큼의 건축 규모를 지을 수가 있는 구역들이다. 그렇다 보면 얼마나 사업성이 훌륭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성이 좋은 만큼의 그 토지의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입주권 물건에 프리미엄이 붙는 게 굉장히 2배 정도로 붙은 게 이해가 되겠죠, 이제는. 자, 여태까지 쭉 한번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드려왔는데요. 오늘의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 편부터는 개별 구역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의 결론은 사업성, 그리고 앞으로 진행됐을 때의 아무리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동의율 부분은 아주 충분해 보인다. 다만 새로 접근하시는 분 입장에서의 매력은 가격, 접근했을 때의 매수 금액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약 2천 정도 초반대, 2천만 원 초반대 정도 평가 나오는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블해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추가 분담금까지 내게 되는 걸 가정했을 때 앞서 제가 신축급 아파트 가격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내가 예상하는 투자 금액을 비교해 보면서 그 아파트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받게 됐을 때 나에게 떨어질 수익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매력은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현재 보유 중이신 소유주라면 급하게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어찌됐건 사업성 좋고 동의율 잘 나올 것이고요. 기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완료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구역들입니다. 만약에 얘를 정리한 이후에 피가 전혀 붙어있지 않은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게 한다는 자신이 있다면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그냥 팔아서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현금 보유하면서 기회를 보겠다? 그렇게 봐가지고는 좋은 기회, 월등한 기회 찾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다. 그래서 기존 소유주가 큰 어떤 비용상의 문제만 없다면 보유하면서 끝까지 가보는 게 상당히 좋은 판단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오늘 전반적인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편부터는 한 두세 편에 걸쳐서 세부 구역별 사업성과 수익률 따져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